오늘부터 뉴욕 조영사관에서 격리 면제서 접수와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1회형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을 받은 미국인 1,200만 명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붕괴 참사가 벌어진 플로리다 아파트의 감독관이 3년 전 손상됐다는 진단에도 상태가 양호하다고 동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여행객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스프링스틴 on 브로드웨이가 팬데믹 이후 브로드웨이 첫 공연으로서 개봉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안전 규정을 위반한 300개 이상의 건설 현장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북동부 지역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에 실업률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의 기온이 100도 이상으로 오르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는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태원입니다. 오늘부터 뉴욕 조영사관에서 한국 방문 시 필요한 격리 면제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다소 복잡한 신청 절차 탓에 노인층에서는 별도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가족 방문 목적의 자세한 격리 면제서 신청 절차를 김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모든 격리 면제서의 접수와 발급 절차는 온라인상의 이메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전화나 방문 접수 또는 문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백신 접종을 마친 지 15일이 지난 사람으로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손자, 조부모 등을 포함하는 직계 가족 방문자이며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 사유로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 출장 공무원 등이며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뉴욕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첫 화면의 중앙에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한 뒤 가장 상단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 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안내라는 글을 클릭하면 됩니다. 두 번째 첨부 파일 자가격리 면제 신청 관련 서식 파일을 클릭하면 총 3종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1은 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로 본인의 인적 사항과 신청 사유, 제출 서류를 기입합니다.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인도적 목적의 직계가족 방문이라고 쓴 후 괄호 안에 어머니, 아버지 등 방문할 가족 구성원을 기입하면 됩니다. 서식 2와 3은 각각 격리 면제 동의서와 서약서로 하단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서류는 여권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및 결혼 혈족 증빙 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항공권 예약 내역으로 서식 3종까지 합한 총 제출 서류는 7가지가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며 예방접종 증명서는 CDC가 발급한 접종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식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합쳐서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은 출국일, 성명, 격리면제서 신청이라고 기입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글의 하단 6번 항목에서 서류를 보낼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출생월에 따라 신청 이메일 주소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제목은 파일명과 동일하게 출국일, 성명, 격리면제서 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또 출국 일자별로 접수 기간이 다른데 오늘 내일 동안은 7월 1일에서 7월 5일 사이 출발권만을 받는 등 순차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확인 후 해당 날짜에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발급에는 업무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는 등 차질이 생길 경우 이메일로 연락을 받게 되므로 스팸 메일함과 정크 메일함까지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거주지가 아닌 항공편 출발지에 관할 영사관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출발 항공편은 뉴욕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까지 유효하며 기한이 초과될 시 무효 처리됩니다. 또 입국 시 면제서와는 별도로 PCR 음성 확인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미소지 시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되고 내국인은 자부담 비용으로 시설 격리됩니다. 자녀를 동반해 입국할 경우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 없이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접종자 아동은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입국 시 직계 가족을 동반한 14일의 격리가 요구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회용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받은 미국 성인이 1,2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은 변이 감염을 막기 위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나탄 라이너 조지 워싱턴 대학 교수는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은 델타 변이로 인한 질환 예방에 약 90%, 중증과 입원 예방에 95%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문제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이와 동일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 1,200만 명가량은 델타 변이 보호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인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은 미국 내 임상에서 95% 수준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인 얀센 백신은 효능이 66%로 다만 다른 백신들과 달리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마이클 린 스탠포드 대학 교수도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가 다른 백신을 2차례 맞은 이들보다 덜 보호받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스케초원 대학 연구원인 엔젤라 라스무센 박사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 미국인들에게 주치의와 추가 접종 여부를 논의하라고 촉구하면서 예방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산다면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이어 CDC와 식품의약국 지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40%에서 60%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여태까지 나온 변이들 중 전염성이 가장 세다고 분석했습니다. 붕괴 참사가 벌어진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타운에 있는 아파트가 3년 전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건물 감독관은 주민들에게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고 통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 등은 서프사이드 타운의 샴플레인 타워 아파트 주민위원회에 11월 15일 2018년 회의 기록을 인용해 타운의 건물 감독관인 로샌도 프레이터가 주민들에게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타운의 건물 감독관 프레이터가 10월 8일 2018년 건축기사의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그는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내용은 이 회의가 열리기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안전점검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건물을 점검한 업체 모로비투 컨설턴트는 아파트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야외 수영장을 둘러싼 상판 아래 방수제 하재가 있어서 그 밑 콘크리트 슬래브가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수제를 조만간 교체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부식이 상당히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밖에 지하 주차장의 콘크리트 기둥과 벽에도 균열이 가고 바스러진 부위가 많이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서울사이트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국이 보고서를 입수했지만 주민들에게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알렸다는 뜻입니다. 현재 해당 감독관은 서울사이트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구조팀은 24, 25일 이틀 동안 시신 5구를 수습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51명으로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여행객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15분경 타임스퀘어 웨스트 45번가에서 가족과 함께 맨해튼을 방문한 21살의 세뮤엘 폴린이 등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5명에서 6명의 CD 판매상들이 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한 남성이 총을 발사했으며 그 순간 인근을 지나던 폴린이 벽에서 튕겨나온 총탄에 맞았습니다. 폴린은 벨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폴린이 쓰러지자 그의 가족이 등에 박힌 총알을 꺼내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폴린은 업스테이트 노스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명의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방범 카메라에는 총을 든 한 남성이 여행객으로 북적이는 거리를 향해 총을 겨누는 끔찍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한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는 성인 여성 2명과 4살의 여자아이 등이 총탄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뉴욕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6월 20일 기준 작년보다 53% 증가한 680건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스프링스틴 on 브로드웨이가 팬데믹 이후 브로드웨이 첫 공연으로서 개봉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객들에 한해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저녁 브로드웨이 세인트 제임스 공연장에서는 작년 팬데믹으로 인한 셧다운 이후 첫 공연인 스프링스틴 온 브로드웨이가 개봉했습니다. 작년 3월 이후 전 극장이 폐쇄되었던 브로드웨이에서는 올 4월 150명 관객을 상대로 시범 공연이 열린 이후 이번에 공식적으로 팬데믹 이후 첫 작품이 개봉됐습니다. 전석이 개봉된 이번 공연장에서 16세 이상의 관객들은 입장 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혹은 종교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 증명이 불가능한 관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공연장 밖에서는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의료적 선택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공연장을 운영하는 회사 주잼신 측은 공연장의 환기 시스템을 보강했으며 청소와 소독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 이후 이번에 첫 시험대를 거치는 스프링스틴 온 브로드웨이 공연은 9월 4일까지 지속되며 이외 대부분의 브로드웨이 공연들은 9월 이후로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매가 시작된 공연으로는 9월 14일에 개봉하는 해밀턴, 위키드, 라이온킹, 시카고, 9월 21일에 개봉하는 Come From Away, 9월 28일에 개봉하는 알라딘 등이 있습니다. 각 극장의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입장 시 세부 규정 사항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NYU 세계공공보건대학의 잭 카라바노스 교수는 공연장들이 관객 스스로 서명을 통해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는 오늘 안전규정을 위반한 300개 이상의 건설 현장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건설부는 감독관에 의해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322개의 건설 현장에 대해 부분 또는 전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에서 7명의 공사 인부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면서 건설부에서는 건설 현장에 무관용 안전원칙을 도입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플로리다에서 12층의 콘도미니엄 빌딩이 처참하게 무너져 건물 공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한 상태에서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3분의 1이 넘는 건설 현장이 안전 규정 위반으로 폐쇄됐습니다. 올해 건설 인부 7명의 사망 중에는 지난 5월 22일 뉴욕시티에서 한 인부가 엘리베이터 통로로 떨어진 사건과 같은 달 27일 폐쇄된 한 은행 건물의 지붕에서 한 인부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뉴욕시에서는 1,000명이 넘는 건설 인부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인부들이 제대로 된 안전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높은 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시의원들은 공사 계약 시 라이센스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포함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 도모를 위한 5개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뉴욕을 비롯한 커네티컷과 롯아일랜드 등 북동부 지역이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에 실업률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경제 정상화와 그에 따른 소비 확대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미 북동부 지역이 백신의 보급 확대에 혜택을 보고 있다며 보건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셧다운 규제가 풀리면서 노동자들이 일터에 복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과 커네티컷의 5월 실업률은 각각 0.4%포인트 하락한 7.8%와 7.7%를 기록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의 5월 실업률은 5.8%로 전월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뉴욕만 해도 지난해 초 4%를 밑돌던 실업률이 셧다운이 본격화한 4월에는 16.2%로 폭증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는 한때 17%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이 확대된 뒤 상황이 180도 변한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북동부 9개 주에서 레저와 숙박 관련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달에만 고용이 7,000명 늘었고 펜실베니아는 10,000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맨하탄에는 각지와 남미 등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넘쳐났습니다. 맨하탄 2층 관광버스 대기줄에는 수십 명이 늘어서 있었고 팬데믹 기간에 사라졌던 자전거 투어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80%에서 90%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저지는 7.2%, 펜실베니아 6.9%로 실업률이 아직 높은 편이지만 뉴햄프셔와 버몬트는 3% 미만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이 오늘 체감온도 화씨 100도 이상으로 살인적인 더위를 기록하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위는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 뉴욕시 일대 최고 기온이 화씨 95도를 기록하고 체감온도는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12시부터 내일 오후 8시까지 시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습도가 높고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체감온도가 104도에 달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외출 시 야외 활동 자제와 두통, 피로,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 열사병 증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매년 600명 이상이 더위 관련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센터, 시형 아파트 시설 등에서 쿨링 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 인근의 쿨링 센터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30일까지 이어지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된 7월 1일부터는 기온이 화씨 8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AP통신에 따르면 성인 중 약 1억 7천만 명, 3분의 2가량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일일 백신 접종 건수는 한창 때 300만 회를 상회했지만 지금은 100만 회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성인 70%의 최소 1회 접종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미 정부는 최근 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7월 말이나 돼야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유동적 중간층 5,500만 명에 대한 접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바이러스 샘플 조사에서 양성 판정자 5명 중 1명은 전염력이 매우 강한 델타 바이러스로 확인돼 접종 둔화 상황을 방치하면 새로운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바이든 정부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유동적 중간층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정치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공식 접종소 외에도 교회, 학부모회, 이발소, 식료품점 등 장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중 공략 대상은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이며 이 중에도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무당파 성향이 강한 청년층의 우선순위이며 흑인과 라티노도 설득 대상입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경찰 리포트 작성 전 경찰이 보디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 레저에 따르면 주 상원은 관련 개정안을 찬성 31표, 반대 4표로 주 하원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제화됩니다. 지난해 11월 통과돼 올해 6월부터 경찰의 과잉 공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는 바디캠 장착 의무화법은 경관들이 최초 사건 리포트를 작성할 당시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주 경찰 노조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영상 검토 제안은 정확하고 상세한 리포트 작성에 상당한 우려를 주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뉴욕 주정부에 2,600억 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합의금과 별개로 옥시코돈과 하이드로코돈 등 마약성 진통제 판매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오피오이드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펜타닐과 코데인 등 합성 성분으로 만들어지며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가 겪는 극심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미국에서 마약 대용으로 확산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존슨앤존슨과 뉴욕 주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한 소송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각 주를 비롯해 3천여 개의 지자체는 마약성 진통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 발급 서비스와 관련해 과중한 업무량으로 진행 현황에 대한 전화 문의는 받지 못함을 양해하길 바란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영사관은 격리 면제서 신청과 발급 관련 추가 보완 사항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신청 서류 중 구비 서류 일부가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시간 내 요청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당관 보완 요청 이메일이 스팸 메일이나 정크 메일에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은 추가 공지사항으로 격리 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며 재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과 관련해 격리 면제자 동반 6세 미만 아동이 함께 격리 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등 가족과 중복되는 서류와 서약서, 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격리 면제자가 국내 입국 후 실시되는 PCR 테스트 결과에서 양성을 받을 경우 격리 면제 효력이 취소되고 치료소로 안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